오바마 얘기를 좀 할 건데요. 2016년에 트럼프랑 붙었던 힐러리 클린턴, 2020년에 붙었던 조 바이든, 지금 카말라 해리스, 이 세 사람의 정책의 기원이 다 오바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정책은요, 오바마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오바마 3기라 볼 수 있는 거고,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되면 오바마 4기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정책의 성격과 기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은 오바마 8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바마가 2008년, 2012년 두 번 당선이 되었죠. 각 정당은 항상 연합을 꾸립니다. 약자들과 이 약자들을 동정하는 깨시민 백인들을 합쳐서 연합을 만듭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역사를 중화하고 미국의 시스템을 쪼개고 가정을 쪼개는 레디컬 레프트 정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바마 때 뭘 만들었죠? 성중리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어디부터? 백악관부터. 그걸 이어받은 조 바이든은 타이틀 9이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건데, 학교에서 학생이 생물학자 남성이에요. 근데 선생님, 나 앞으로 여자가 되겠어요 선포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그 학생을 여자로 불러줘야 됩니다. 안 부르잖아요. 법적 조치를 합니다. 그게 바로 타이틀 9입니다. 여기는 행정명령과 입법을 통해서 샌드위치로 차별금지법을 하거든요. 타이틀 9을 어기게 되는 순간 그 선생과 학교는 문 닫을 정도의 엄청나게 큰 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동성혼 합법을 해야 된다. 2012년부터 공식적으로 커밍아웃을 했죠. 나는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미국 대법원이 2015년에 동성혼 합법을 하도록 계속해서 정치적인 수사를 내고 관련 행정명령을 계속 냈습니다. 그 결과로 2015년 2월에 대법원에서 동성혼을 합법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미국 전국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된 나라로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조 바이든 정부는 DEI 정책을 내섰습니다. 다양성, 포용성 이런 건데, 미국의 연방정부와 미국의 연방정부에 납품하는 모든 회사들은 여성, 흑인, 소수 인종을 할당제로 무조건 고용을 해라라는 정책을 펼쳤고, 연방정부가 나서니까 기업들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 들으면은 정말 이제 열받는 단어 있죠.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초가 누군지 아세요? 오바마가 2012년, 13년, 14년, 15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퀄 페이 데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동일임금의 날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만들고 전국적으로 행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처음 유학 갔을 때 뭐가 제일 도전이 됐냐면, 저한테 스스로 하는 문화. 네가 알아서 해. 책임도 네가 지는 거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너는 강해질 것이며 배울 것이며 그 경험으로 너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미국이 그런 문화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너 여자야? 소수인종이야? 승진시켜줄게. 미국적인 것들이 전반적으로 퇴색되고 있다라는 거. 이민입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조 바이든이 국경에 책임이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오바마가 다카라는 정책을 펼쳤어요. 이게 뭐냐면은 Deterrent Action for Child Arrivals라는 건데,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법 체류자들은 추방을 유예해준다. 그래서 약 100만 명 정도가 미국에 남게 됐는데, 다카로 인해서 미국에 남게 된 청소년들이 지금 결혼할 나이가 됐고 성인이 됐겠죠. 조 바이든이 이 추방 유예를 통해서 남은 아이들은 영주권을 줄 것이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줄 것이다. 이런 정책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정책도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오바마, 바이든, 해리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복지, 교육, 의료, 산업, 에너지, 금융 전반에 있어서 무조건 퍼주기입니다. 너 학교 공짜로 다니게 해줄게. 의료 무료로 하게 해줄게. 빚이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미국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4경 3천조 원이죠. 근데 그중에 1경을 바이든이 늘린 거예요. 미국이 수십 년간 4경 3천조 원 부채를 쌓았는데 4년간 1경을 늘렸다고.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아시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최근에 칼럼이 나온 게 뭐냐면은 The National Debt Crisis is Coming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돈을 찍어내도 괜찮아요. 그 돈을 빨아들이는 해외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칼럼이 말하는 거는. 이 라인을 넘게 되는 순간 이제는 미국 돈을 못 믿겠다면서 수요층이 미국 채권을 안 빨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주식시장과 기타 여러 곳에 돈을 넣어줘야 되는데 돈맥경화가 걸리는 거죠. 미국이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카멜라 해리스의 정책은 뭐냐면은, 바이든보다 돈을 덜 써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바이든보다 돈을 더 쓰는 게 카멜라 해리스입니다. 오바마 2012년에도 공정임금법 얘기했고, 남녀 임금 격차를 고지 명령해라. 당시 2014년에는 공화당에서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바이든은 이걸 행정명령으로 부활시킨 거고, 당시 미국 의회 2015년에 나와가지고 동일임금에 논리가 뭐냐면은 It's 2015 이게 다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성들이 돈을 덜 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이든 때는 이퀄 페이 데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서 있는 핑크머리 여성,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 주장이죠. 미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받는 상금과 여자
축구 대표팀이 받는 상금을 똑같이 해달라. 법원에서 승소했어요. 남자 대표팀보다 받는 상금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간 거죠. 미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들어가 있는 소속팀 명단을 보면요, 몸값이 여성들보다 원래 높은 사람들이에요. 남자 축구 시장이 여성 축구 시장보다 50배가 큽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개별 선수들이라는 거죠, 남자 선수들이. 그래서 더 많이 돈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대표팀에서도. 여자 대표팀 할 말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 대표팀이 성적이 좋거든. 우승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축구협회와 협상을 해서 우리가 받는 돈을 올려달라. 여성팀과 축구협회끼리의 딜을 하면 되는 문제지, 이거 딜을 어떻게 했냐면은 남자들이 받는 돈이랑 우리가 받는 돈이랑 합쳐가지고 반띵해서 우리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남자 축구 선수는 뭐가 되는 거죠? 이런 이성이 살살 녹는 행위 같은 것도 일어나는데 이게 제동이 안 걸립니다. 그럼 카멜라 레스의 논리는 뭐냐면은 40년 동안 여성들이 일을 했을 때 얼마의 마이너스를 보는지 아세요? 40만 달러의 마이너스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성들이 1년간 남자들보다 돈을 받는 게 적기 때문에 40년간 일하면은 40만 달러를 덜 받는다. 이렇게 접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남성들은 집에서 아이를 보는 시간이 여성들보다 훨씬 적고 커리어가 중단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팩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더 많은 리스크를 지는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고 평균 수명도 짧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아무래도 여성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전문성을 갖고 뜯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디시전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냉철하고 이러한 모든 종합적인 점수를 고려했을 때 평균적으로 남자의 임금이 높죠. 근데 그 모든 요소들을 고려 안 하고 그냥 숫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좁혀야 된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부가 방향을 끌고 가기 때문에 기업들도 영향을 받아서 여성들과 소수 인종들과 이런 사람들을 그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할당제로 채용을 해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럼 자연스럽게 미국의 20대 30대 남자 청년들이 공화당으로 기울죠. 바이든은 2011년 6월에 성소수자의 달을 만들었습니다. 낸시 펠로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퀄 액트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한 6년 전에 주장하면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차별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보호를 받아야 돼요. 과거에는 아주 소수의 영역에서만 보호를 받았다면 이제는 모든 장소에서 소수자들이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굉장히 급진적인 차별금지법이 시행 중인 주도 있고 아닌 주도 있지만은 바이든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보호해준다. 짙게 칠한 곳이고 옅게 칠한 곳은 이제 아닌 곳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민주당은 남녀의 경계를 없애고 있죠. 그럼 분명히 남녀 간의 충돌이 오고 혼란이 옵니다. 빈자와 부자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려고 하죠. 반드시 모두가 다 가난해집니다. 백인과 흑인을 차별을 없애려고 그러죠. 반드시 또 차별은 확대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여성 수영 분야 천재로 알려진 라일리 게인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수영대에 나와서 처음으로 수영에서 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남자입니다. 저는 그냥 남자로 부를게요. 이 사람이 여성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수영 선수로. 그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라일리 게인스의 증언에 따르면은 남자적 신체적 특징을 가진 채로 탈의실에서 옷을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고 수영에서도 패배했어요. 그 충격 이후로 이 여성분은 사회운동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여성 대회에 남성을 출전시키는 이런 거는 반여성적이고 이거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집단 린치를 당했어요. 3시간 동안 이 클래스룸에서 감금이 되었고 몸값을 지불해야 나갈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시초는 오바마다. 오바마는 굉장히 강압적인 대통령입니다.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트랜스젠더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60만 명. 청소년 트랜스젠더는 30만 명. 그중에 절반은 5년 안에 급증한 겁니다. 성전환을 했다가 다시 남자로 돌이키는 컨버전 테라피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전국에서 다 중단시켜라고 협박한 게 오바마입니다. 한 남성이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왜 그러냐? 나 몰래 내 아들을 여자로 만들려 했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밑에 있습니다. 최근에 성전환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My son is dead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워크 바이러스, 깨시민 바이러스랑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심각한 거는 바이든 행정부 때는 아예 이런 사람들을 행정관리로 등용을 한다는 거죠. 최초의 동성애자 교통부 장관 피트 부티지지, 여기 있는 사람은 사성 해군 제독인데 생략하겠습니다. 바이든 임명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최초로 레즈비언 흑인 미국 민주당 상원입니다. 불과 한 10년 안에 급진적으로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뿐만 아니고 미국의 역사와 미국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내전 중입니다. 비판적 인종이론,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쁜 사람,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착한 사람, 미국의 역사는 다 증오덩어리.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금지하는 주가 이 색칠한 주, 하얀색 주는 그렇게 가르치는 주입니다. 전쟁 중이죠. 버지니아에 있는 한 선생님은 그냥 나 그만두겠다. 내 애들한테 이런 거 가르칠 수 없다면서 위원회에 나와가지고 고성을 치르고 학부모들이 이렇게 싸우고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 모든 미국을 증오하는 정책들을 왜 펼치는가? 한국으로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럼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한 대통령이 있었죠, 그죠? 미국도 똑같은 세계관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노예제를 실시했고 약자들을 짓밟았기 때문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식민지도 많이 지배했기 때문에 약자들과 불법 이민자들과 유색인종들한테 베풀어야 된다. 그것도 또한 오바마의 반미적인 세계관에서 찾아볼 수 있죠. 오바마는 참고로 충격적이게도 2010년 8월 달에 이슬람 모스크를 지을 수 있다. 어디 주변에? 9.11 테러 현장 주변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이슬람 테러리스트 때문에 최초로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고 건물이 무너졌고 미국의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슬람 센터를 여기서 만들 수 있다. 당시에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54%가 반대했고 공화당 82% 반대, 중립적인 사람들도 70% 반대할 정도로 당시엔 말도 아니었어요. 근데 오바마는 밀어붙입니다. 어렸을 때 무슬림 교육을 받았거든요. 게이트스톤 인스티튜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오바마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종교란에 이슬람으로 썼을 정도로 어렸을 때 무슬림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면서 사울 알린스키라는 사회운동 일원가한테 좌파적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바이든 때도 보면은 결혼 존중법에 서명을 하죠. 이게 뭐냐? 앞으로는 동성혼을 한 사람들한테도 연방 보조금이 간다. 이게 결혼 존중법입니다. 오직 남녀 간의 결합만이 결혼이고 가정이다. 그게 96년 결혼보호법이거든요. 22년에 이거를 이제 깬 거죠. 결혼 존중법이 하원 상원 통과되고 바이든이 서명하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는 동성혼을 한 사람들도 연방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로 나오는 부통령 후보 월츠라는 사람도 미네소타 주지사 출신이죠. 미네소타는 뭘로 유명하냐면은 미국에서 가장 급진적인 낙태법을 갖고 있는 주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뭘 서명했냐면은 낙태를 하는데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서명. 태어나기 직전에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미네소타인데 거기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게 뭐죠? 바이든보다 더 세게 나가는 게 카멜라 해리스입니다. 사울 알린스키라는 이 사회이론가 미국판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사람이라 보면 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이기려면 말이지 목소리가 큰 중산층을 끌어낸단 말이야 이놈들아. 그러면 이 오바마 같은 사람이 이제 안테나를 돌리면서 뭘 찾게 됐냐? 미국을 파괴하는 이론에 소위 말하는 깨어있다는 식으로 설득이 가능한 사람들을 포섭을 하면은 이게 싸움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약자 플러스 예시민 백인들을 때리고 정치를 시작을 했고 바이든은 그 연장선 카멜라에서도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든 이후로 불법 이민자가 치솟죠. 반박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1년에 100만 명씩. 오바마는 불쌍하니까 미국에 남어라고 다카 정책을 썼어요. 바이든은 10년이 지나서 너 여기 오래 살았지? 영주권 줄게. 그리고 오바마 케어 쓸 수 있게 해줄게. 미국인들의 돈이 다 갈려 나가는 거예요. 팍스뉴스 앵커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여기 건너는 거 일리걸 불법인 거 아시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I don't care.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트럼프의 모든 국경 정책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트럼프는 4년 내내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국경 비상사태를 해제했죠. 100일간 테러리스트를 제외한 불법 이민자들은 추방 유예하겠다. 오바마는 똑같은 거였습니다. 국토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오바마의 다카 정책을 강화하도록 해라. 취임하자마자 했던 사람이고 이번 연도 5월 6월에는 건강보험을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줄 수 있고 오바마가 남긴 사람들 중에 미국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시민권을 줄 것이고 오래 남았던 사람한테 영주권을 줄 것이고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오죠. 이렇게 남미 있는 사람만 오나요? 아닙니다. 베트남, 중국 사람들도 옵니다. 남부에서 수용이 다 안 되니까 톨레랑스가 넘치는 필라델피아, 덴버,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서 다 오라고 합니다. 버스를 태워서 다 보내요. 급증하는 거예요. 최근 올수록. 덴버 풍경입니다. 여기는 보스턴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 현 주소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서 최근에 살해당한 여성들. 이 남성은 아컨서주에서 운전면허 소지도 안 하고 운전하다가 한 여성을 쳐가지고 사망한 사례가 있어요. 그다음에 오하이오주가 지금 난리인데 한 불법 이민자가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다가 스쿨버스를 들이받아가지고 그래서 11살짜리 남자가 죽었어요. 미국의 저스티스가 무너지면서 일어날 일들입니다.